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서교사 기출 해설 풀이 강의입니다. 순서는 우리 책 목차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최근 내용 2022년 내용을 먼저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1 순서대로 2014년부터 시작해서 파트 3, 그래서 2008년도까지 해서 순서대로 진도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직전 학년도 전공 A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공 A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거든. 그래서 다들 좀 A가 쉬웠으니까 좀 숨 좀 돌리겠다 싶은데 B에 가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정보 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기억위원회에 해당하는 명칭 순서대로 넣어라. 이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기입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1961년도 제정된 파리 원칙을 우리가 ICCP라고 얘기합니다. ICCP라고 얘기하고 일명 파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칙을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원칙이다 했기 때문에 ICCP가 아니라 뭐가 된다? ICP, 즉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목록 규칙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목록 규칙 제정 방향도 제시를 해주고, 이프라에서 발간한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 요건에 기초를 해서 이 원칙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밑에까지 볼 필요도 없고 이 한 줄로 벌써 답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RDA는 내가 매년 나온다 그랬잖아, 그제? 그래서 2022년도도 RDA 우리가 예상은 했었잖아. 근데 쉽게 나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형의 식별과 기술을 위한 핵심 요소고, ACR2의 자원 유형, 즉 GMD라고 하는 것은 뭐냐? 245 필드에 보시게 되면 우리 $H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우리가 GM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한 RDA 세 가지 자원 유형의 방법 중에 하나다 했기 때문에 내용 유형이 되겠죠. 여기 정답은 왜? 여기 답이 보이잖아. 텍스트. 그다음에 3차원 동화상, 연주곡하고 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단행본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가 되잖아요. 그죠? 내용 유형. 그래서 여기 답은 내용 유형이 됩니다. 답은 쉬워요. 위에 거는 국제 목록 원칙 규범 ICP 2009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거는 내용 유형에 관한 것이다 해서 정확하게 답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내가 해설을 넣어드린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1961년도의 파리 원칙과 2009년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이 파리 원칙은 인쇄된 도서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 목록 원칙은 모든 자료 유형을 대상으로 상정한다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 줄로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다음 여기서 보면은 파리 원칙은 ISBD가, 즉 기술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표목과 표목 지시의 선적 형식만을 적용하는 원칙이 됩니다. 즉 기술부가 여긴 제외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기술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표목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표목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 데이터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서지 자원에 대한 기술 목록법뿐 아니라 주제 목록법에 대해서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낼 게 많죠. 대상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혹은 국제 목록 원칙 규범의 목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니까 이거는 소술 문제로서 내기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RDA 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내용 유형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IS-비리 통합판의 3요소 내용 형식, 내용 한정어, 매체 유형 이 요소도 그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보다는 이 내용 중심으로 다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다면은 소술용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2번으로 가서 자, 가나의 분류 번호 DDC의 분류 번호 원칙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수 주제 한계 극복 방안 거기에 관련된 파생 문제입니다. 파생 문제인데 원래는 적용 규칙이라든가 뭐 선행 규칙 이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 즉 삼자포괄 내지는 제로 규칙 해서 여기에서는 뭐 답이 다 보입니다. 뭐냐? 세 개의 주제가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하면은 같은 유개념 속에 속하는 종개념이 세 개가 있겠지. 여기에서는. 자,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합성할 수 없는 주기가 있다.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 답이 보입니다. 0.03이 아니라 0.12에 분류한다.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로 규칙은 제로가 아닌데 분류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 아닌 곳에 분류한다. 그래서 이건 제로 규칙이 될 것이고 이거는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삼자 포괄 규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국, 중국, 일본, 한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상위 유개념입니다. 사고. 자, 그 다음 뭐 뒤에 거는 아까 0이 아닌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다음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뭐, 이거 두 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게는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다시 나오려면 한 적어도 5년 기다려야 돼요. 5년 후에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복수 주제 한계 극복 방안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적용 규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규칙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영향 관계입니다. 영향 관계는 영향을 받는 데 분류한다. 맞죠? 자, 그다음 인과 관계는 결과에 분류한다. 그죠? 그다음에 추상 구체는 구체에 분류한다. 맞죠? 자, 인과는 결과, 영향은 받는 데 분류한다. 해서 자, 이 두 개가 시험에는 원래 기존 기출에서는 가장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 이제 나올 건 이거다. 추상구체다. 했는데 이미 이게 뚫려버렸거든. 우리 모의고사에 이걸 줄기차게 내가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험생들은 다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비켜가기 위해서는 가장 만만한 것이 삼자포괄이라는 거예요. 제로 규칙,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선행규칙입니다. 선행규칙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야. 선행규칙. 자, 그 다음에 상위 주제에 분류한다. 자, 상위 주제. 선행규칙이 아니면 상위 주제에 분류한다 했는데 상위 주제에 우리가 이론할 때 배웠죠. 화산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분류 번호 보니까 화산 지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럴 경우는 상위 주제에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용 규칙을 먼저 적용했는데 안 된다 하면은 선행 규칙을 두 번째로 적용했고 물론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 이게 안 된다 하면은 세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삼자포괄이죠. 삼자포괄 규칙을 적용했고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된다 하면은 네 번째가 바로 제로 규칙을 적용한다. 해서 자, 이 네 가지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음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순서를 섞어 놓고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라. 1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처음에 적용,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 3자, 마지막에 제로 규칙 해서 4가지 순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자, 그 다음 문제에 가니까, 자, 윌슨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상당히 못되게 나왔어요. 상당히 못되게 나왔다는 게 뭐냐?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나왔거든요. 제일 처음 우리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요거 순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수동적 주의라고도 하지만 수동적 관심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서마다 용어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 시즌 모의고사에도 14회 보면은 전공 B 문제에 윌슨을 내가 제시를 하기도 했어. 그래서 이건 나온다고도 우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거야.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여긴 개입 변수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걸 외우거든요. 사회적 학습 이론까지 외웠습니다. 하지만 밑에 뭐가 있다? 자기 효능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올해 우리 이론할 때는 요거까지 보완해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올 때 뭐가 나올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다음에 나온다면은 이 이론 세계는 우리가 예측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켜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비켜간다면 내 생각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이 5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 5가지 요인을, 변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타겟 1번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여기 와서. 자, 요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심리적 변수라는 게 있어요. 요걸 옆에다가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심리적 변수를 하나 기억합니다. 자, 심리적 변수는 호기심을 우리가 갖거나 혹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예, 호기심을,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거나 혹은 싫어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인구학적 변수입니다. 인구학적 변수.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인구학적인 변수 하면은 보통 이제 정보를 추구하는 나이대라든가 혹은 교육 수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의 변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 역할이 있잖아. 그죠? 예. 사회적 역할. 여기 있네요. 사회적 역할. 자, 그러면 사회적 역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보통 여성으로 본다면 엄마의 역할, 사회적 역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 관리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적 변수. 환경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들. 그 다음에 여기 정보원 나왔습니다. 자, 정보원의 특성. 5번째, 정보원의 특성. 정특이라고 하죠, 뭐. 자, 정보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머지 것들은 뭐 이론할 때 주구장창 다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잘 안 했잖아, 그지? 이론할 때 이 부분 얘기를 잘 안 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요번에 최근에 나온 기본서에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유력한 후보군으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다면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피드백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야.
자, 나머지는 뭐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에는 가는 자동 추출된 단어 리스트입니다. 단어 리스트가 나왔고, 나는 가에 대한 단어 빈도와 영문은 빈도에 대한 산출표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도서관의 문헌 빈도랑 그다음 도서관의 문헌 빈도랑, 자, 여기 동그라미 하고, 자, 문헌 A에 출연한 단어 학교의 TF-IDF 기법을 적용한 가중치를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영문헌 빈도가 여기 제시가 돼 있어요.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의 TF, IDF 기법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TF라고 하는 것은 단어 빈도예요. 학교의 단어 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학교 하면은 단어 빈도가 몇 개입니까? 여기서 TF, 학교. 4조,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IDF, 영민은 문헌 빈도는 2조.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답은 몇 번? 8.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도서관의 문헌 빈도를 넣어라 하니까 도서관의 문헌 빈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 하나, 둘, 셋이죠. 그죠? 예,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헌 수가 4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개, 전체 4개 중에 자, 하나, 둘, 3개가 나왔잖아. 3.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하거나 혹은 여기 4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만 적으면 돼? 3을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분의 3 내지는 3 이렇게 적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4분의 3 적는 게 좀 더 안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할 때는 조금 명확하게 그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전공 B번 문제하고 보시면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왔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봐 두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여기 보니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해라.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368은 뭐 올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2022년도 나올 거다. 왜? KDC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별법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다 해봤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가장 우선 조항부터 한번 해보겠는데, 도서관에 따라 023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때 이 023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구분표에 있는 023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자기 주제 번호에다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교통에다가 법이라는 023을 조합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도 여기 보세요. 주의해야 되겠죠? 자, 540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540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0이 살아있죠. 그래서 뒤에 넣으실 때, 요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을 살려야 된다. 요걸 이제 묻고 있는 거고. 자, 별법은 368 다음에 0을 부과하고까지 끊어봅니다. 자, 그러면 368.0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전 주제니까 본표에 있는 자기 번호를 붙여라. 그러니까 540에서 54를 뒤에다가 붙인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억이고, 이거는 니은이 답이 된다. 됐죠?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